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1일 갑진 세번째 기사 1412년 명령락 10년 강거보 김길 안거도 임회 이복래 정사 빈의 고신을 주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2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일본 대마도의 종종무가 보낸 객인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2일 을사 두번째 기사 대호군 전흥을 충청도에 보내어 곡식의 손상을 살피게 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2일 을사 세번째 기사 권례에 일 없이 밥 먹는 자를 감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2일 을사 네번째 기사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의 시위군 중 8월에 번상할 자는 면제하게 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2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용산강의 군자감 조성을 정지하게 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2일 을사 여섯번째 기사 임금이 구원을 하니 정부에서 어진이를 청거하여 임용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이제 서승의 때를 당하여 포구가 재변이 되어 구징으로 보여줌은 오로지 모든 관리가 그 적절한 사람을 얻지 못한 연유로 백성에게 그 생을 이루지 못함이니 마땅히 공신 제군과 시산의 양부 육조 대간으로 하여금 각각 제득이 있고 치체를 알아 재상의 직책에 보직될 만한 자와 현량하고 방정하여 여러 지위에 서열될 만한 자를 청거하되 실봉하여 아뢰게 하고 시정의 덕실과 민생의 이병과 현시의 폐단에 간절히 맞는 자도 또한 각사로 하여금 사실을 봉하여 아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4일 정미 첫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진시까지도 그치지 않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4일 정미 두번째 기사 전라도 순천에서 소가 귀가 내신 송아지를 낳았는데 10일 만에 뿔이 났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5일 무신 첫번째 기사 의흥부를 혁파하고 병조로 하여금 다시 군정을 관정하게 하다. 의정부가 아뢰었다. 역대 병제의 연역은 같지 아니합니다. 당나라 때에서는 부병을 두었는데 일군마다 장군 1명을 두었고 번상하는 사람은 수기뿐이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장수에게 명하여 교대로 나오게 하고 일이 풀리면 바로 파하여 군사는 부에서 흩어지고 장수는 조정으로 돌아왔던 까닭에 장수로 군사를 장악하는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송나라에는 금군과 상군이 있었는데 모두 12사에 통할되었고 병부에서는 그 정령만을 관장하였습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군대를 두신 법은 당나라의 제도에 가까우나 또한 미비한 것이 있어 신등은 삼가 조목을 들어 합평할 사의를 올리겠습니다. 1. 강령의 군사는 호군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것. 1. 모든 군령은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각군의 병이 행위하고 각군은 14에 행위하여 각각 그 사의 상호군과 호군이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되 사중의 공사는 그 군에 전보하면 그 군은 경조에 보고할 것. 1. 만일 용병이 있게 되면 임금이 특별히 장신을 불러 직문기를 내어주되 병조에 입직한 참이 이상은 함께 분명하고는 나가 깃발을 벌문 밖에 세우고 각군에서 출번한 총재 이하의 군사와 내금이 별시위 응량위에서 출번한 절제사 이하의 군사는 각각 그 군기 아래로 나아가 그 호령을 듣게 할 것. 1. 수기는 전례와 같이 할 것. 1. 순작은 매일 출번하게 할 것. 1. 위에서 3군 총재를 감순하게 할 것. 1. 수기, 순작 등의 일의 건만을 고찰하면 병조에서 이를 관장하게 할 것. 1.
각을 듣고서 예고를 하며 사취를 금지하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앞서 내린 교지에 따르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의흥부는 조선조 초기 의흥친군을 통할하던 군관부고 세조 12년에 오위도총부로 고쳤다. 부병은 중국 수당 시대에 행하던 군사제도고 병농일치인데 나라에서 균전제를 실시함에 따라 모든 농민을 부병으로 삼아서 농한기에 훈련을 실시하여 수기하고 유사시의 국방에 대비하게 하였다. 금군은 송나라 때 군사제도의 하나인데 황제의 군금을 수기하고 경사를 수비하던 군사를 말한다. 상군은 송나라 때 군사제도의 하나이고 제주의 진병으로서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던 군사를 말한다. 14는 의흥시위사, 충좌시위사, 웅무시위사, 신무시위사의 중군과 용량순위사, 용기순위사, 용무순위사의 좌군과 호분순위사, 호익순위사, 호용순위사의 우군을 말한다. 순작은 순찰이며 사취는 사사로운 모임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5일 무신 두번째 기사. 3군 별시위 응량위의 절제사와 별사금의 제도를 두다. 3군 별시위 응량위의 절제사와 별사금의 제조를 두었다. 중군 절제사에는 한규, 이담, 최윤덕을, 우군 절제사에는 심규령, 이화영, 조지를, 별시위의 제1번 좌 1번 절제사에는 김남수, 이흥발을, 좌 2번 절제사에는 이종무, 송거신을, 우 1번 절제사에는 성발도, 이징을, 우 2번 절제사에는 유습, 김만수를, 별사금의 좌변 제조는 하구, 권희련을, 우변 제조는 유은지, 황록을, 응양위 좌 1번 절제사에는 조온, 심인봉을, 좌 2번 절제사에는 김승주를, 우 1번 절제사에는 지실, 최용화를, 우 2번 절제사에는 홍부, 문효종을 삼았는데 의정부에서 초선에 들어가 낙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좌군 절제사에는 사초에 빠져 상고하기 어렵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5일 무신 세번째 기사. 서울 안 각사에서 개월수로 임기를 계산하던 법을 혁파하다. 경중 각사의 개월의 법을 혁파하였다. 이보다 앞서 의정부에서 모든 전국을 관장한 관리와 결송관에게 개월의 법을 쓰자고 청하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외방 수령으로 고만한 자는 많고 경관으로 고만한 자는 적어서 제수할 때 서로 방해에 됨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청하여 이를 혁파하였다. 개월의 법은 정해진 달수의 임기를 채워야 다른 관직으로 승진할 수 있던 제도이고 대개 경관은 15개월이고 지방수령은 30개월이었다. 이 임기의 달수를 채우는 것을 계만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5일 무신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분경한 전라 관찰사 이규산을 논핵하다. 이규산이 권문에 회뢰한 죄를 청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규산이 포육을 찬성한 이천우에게 증회했는데 유정현이 이천우의 매부였으므로 그 집에 갔다가 마침 보고서 이를 탄핵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5일 무신 다섯번째 기사. 동북령 부방갑사 송운부 등 7인을 사유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5일 무신 여섯번째 기사. 조하정승 성승린이 사직을 청하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이 사직함은 풍수의 재변 때문이니 나도 왕위를 사양함이 마땅하나 어디에다 왕위를 사양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5일 무신 일곱번째 기사. 조진을 옹진에 부처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형벌은 국가의 중전이라 삼가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체로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밝히고 바르게 하여 처단하기를 법으로 서한 뒤에야 인심이 복종하고 약한 자가 징계될 것입니다. 신등이 듣자오니 성공감 조진이 일찍이 범한 것이 있었으나 전하가 유사히 회부하여 그 죄를 밝히고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곧 의방으로 내치시니 조정의 신료들이 아직 그 죄를 알지 못하여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며 실로 밝은 때의 법에 비추어 단죄하는 국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조진의 직첩을 거두고 국문하여 그 죄를 바로 밝게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명하여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전일 헌사에서 조진이 범한 것을 알지 못하여 국문을 가하기를 청하였고 거듭 상소하여 아뢰었으나 전하가 윤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외방에 부처하게 하셨으니 온 나라 시민이 조진이 범한 바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이 분운합니다. 신등이 그의 생각하건대 상벌이란 권성징악하는 것이므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을 주되 그 착함을 알지 못하고 벌을 주되 그 악함을 알지 못함은 예쁘도 아직 들은 바가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헌사의 소신을 따라 상벌의 법을 밝힘으로써 나라 사람의 의혹을 끊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조진이 종실에 대하여 허언을 퍼뜨렸으나 나타내 말함은 옳지 못하므로 이미 외방에 부처하게 했으니 다시는 죄를 청하지 말라. 헌사에서 상소에 다시 청하니 조진을 웅진히 부처하게 하였다. 태종 7억 24권 태종 12년 7월 25일 무신 8번째 기사 각 호별로 거두어 들이던 조하와 둔전조세를 면제하다. 의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이 앞서 국가에서 해마다 백성에게 거두기를 매 호마다 배 한 피를 내게 하였는데 지금은 저화로 대신하고 또 호급 둔전으로 하여금 대호는 종자 3마를 주어 15마를 징수하고 중호는 종자 2마를 주어 10마를 징수하고 소호는 종자 1마를 주어 5마를 징수하였으니 이것은 과중한 세렴이라 백성에게 판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각 도의 호에서 내던 저화는 그 구급을 전면하고 둔전의 소출은 저화로서 징수하게 하되 만약 미국으로 납부를 원한다면 그것을 들어주소서. 흉년이면 종자의 감만을 받고 경기의 백성 잡무가 매우 번거로우니 모두 둔전을 면하게 하소서. 호급 둔전은 흉년이나 전쟁에 대비하여 모든 호의 종자를 지급하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던 제도이고 모든 호를 대중소 잔호로 나누어 일정한 양의 종자를 지급하고 그 5배를 징수하였다. 태조 때 둔전의 폐지와 함께 없앴으나 태종 9년 1409년에 다시 부활하여 군자에 충당하였고 연호 미법이다. 태종 7억 24권 태종 12년 7월 25일 무신 9번째 기사 갑사 3,000명을 2번으로 나누고 1년씩 번갈아 시위하게 하다. 태종 7억 24권 태종 12년 7월 28일 신해 첫번째 기사 서교에 나가 곡식을 살펴보고 경회루에 잠시 머물다 환궁하다. 태종 7억 24권 태종 12년 7월 28일 신해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감찰 서취를 논핵하니 순금사에 가두고 과제하다. 감찰 서취가 순찰을 범한 죄를 청하니 명하여 순금사에 내리 유에 따라 과제하게 하였다. 태종 7억 24권 태종 12년 7월 29일 임자 첫번째 기사 사관의 편전 참석을 허락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를 묻다.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민인생 최사유가 진태에 실전하면서부터는 사관이 편전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관원에서 여러 번 상소하여 청을 얻어 입시함을 윤허했다. 이날 임금이 지신사 김여지에게 묻기를 사관이 다시 편전에 들어오게 된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가 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경인년에 관원에서 소청함으로 비로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니 김여지는 사관을 다시 들이지 못하게 할까 의심하여 두려워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육조와 대간에서 유인을 천거하다. 육조 대간에서 혈량 방정한 유일한 사람을 천거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였다. 지금 천거한 자들은 모두 내가 일찍이 시용한 자들이고 재변도 겪은 자들이다. 어찌 특이한 유일한 사람이 없겠는가? 유일은 벼슬하지 아니하고 살림에 숨어있는 선비를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7월 2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내원당 정엇원 혁파 문제와 하번 갑사 문제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국가에서 사도를 숭중하여 이단을 물리치며 이미 사원을 삭제하고 또 전민을 감하였으나 내원당과 정업원은 인순하여 아직도 혁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내원당은 본래 전조 때 부도에 혹해서 중을 권례에 맞이하여 거처하게 하고는 이름을 내원당이라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실지가 없는데도 헛되이 그 이름만 가졌습니다. 또 갑주가 된 자도 이미 전투를 받은 대찰로 들어갔는데 또한 월봉을 받아 먹으니 허비되는 것이 한 달에 거의 5석에 이릅니다. 정업원도 역시 전조 때 불도에 혹하여 설치한 것인데 저 여성이 된 자가 모두가 그 뜻을 얻지 못하고서 부처에게 투신한 자이니 어찌 정업과 욕의 실제와 임금을 오래 살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한 정성이 있겠으며 설사 부처에게 신령이 있다 하더라도 달게 응하겠습니까? 또 토정과 장획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 달 안에 분수의 요를 또 4석이나 받으니 내원당과 정업원의 1년의 비용을 계산하면 모두 100석이나 되어 무명의 비용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바라건대 내원당의 월봉을 혁파하고 감주가 된 자로 하여금 그가 거주하는 절의 전토에서 먹게 하며 또 정업원을 혁파하여 그 토종과 장획은 다 속공하게 하소서. 만약 갑자기 혁파하지 못하면 이미 전토가 있으니 마땅히 상류를 혁파하여 국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의정부에서 내려 의논케 하니 윗조항 중에 내원당의 명실이 서로 달라 혁파함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곧 말하기를 정업원을 갑자기 혁파함은 불가하다 하였다. 그 둘째는 이러하였다. 수령은 근심을 나누기 위하여 자견하였으니 백리의 지방에 나가서 다스리는 소임은 막중하온데 하번 갑사가 부병이라 이끌으며 수령을 깔보아 대체로 자가의 전부와 역사에 나가는 것을 모두 다 위반합니다. 수령이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자 하여 한 번이라도 강요함이 있게 되면 문득 능욕을 가하고 또 그 봉족 부리기를 자기의 종과 같이 하여 드디어는 도산자도 간혹 있게 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하번 갑사도 자벽 이외의 모든 전부와 역사를 평민처럼 하게 하고 그 봉족도 사가에서 부리지 말도록 하되 위반하는 자는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의정부에서 의논하니 소청대로 따름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사도는 유교이며 전민은 토지와 노위이고 내원당은 대궐 안에 불도를 닦던 집이고 내도량이며 정업원은 서울의 동대문 흥인문 밖 연미정동에 있던 여성들만이 기거하던 절인데 뒤에 정순왕후 단종비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낸 곳으로 유명하다. 부도는 불교이고 감주는 선종 때의 사원의 사무를 도맡아 보던 사람이고 내 갑사이다. 장획은 노비이고 분수는 분양하여 도를 닦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조인을 체육한 형조판서 이승상 좌랑 송인산을 논핵하다. 명하여 묻지 말게 하였다. 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전일에 형조에서 체육한 죄를 청하였으나 전하가 곡진이 관은을 드리우시어 전지가 있으시기를 본부로 하여금 중회에 오결한 판결장을 받아 형조와 도간에 분송하고 그 검난을 고찰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하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그 이송한 형조의 판결장을 헤아려 보니 전년 3월부터 금년 6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48건인데 판결된 것은 겨우 4건뿐이어서 최송으로
원망을 쌓으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대전은 인사가 아래에서 감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라 근일의 풍우지변은 원통하고 억울함이 부른 것입니다. 이제 형조의 원리가 특히 위임한 뜻을 잃었으니 이러고서 책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그 직책에 태만한 것을 징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행수 이승상과 장로 송인산을 형률로 처단케 하여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명하여 내버려 두고 묻지 않게 하였는데 대체로 이승상이 공신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행 여칭 허주 정진 최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행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여칭으로 형조판사를, 허주로 참지의정부사를, 정진으로 중군도총재를, 최이로 판경승부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풍해 충청 강원 경상도 도관찰사가 목의 판사직을 겸직하던 것을 따로 임명하다. 풍해 충청 강원 경상도 도관찰사 겸 목의 임직을 혁파하고 염치용으로 판 황주 목사를, 민무해로 판 원주를, 김점으로 판 청주를, 이지강으로 판 상주를 삼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의 사인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백꽃이 피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곡식을 살피다. 환자 김화상이 매를 바치니 임금이 노하여 꾸짖어 말하였다. 이번 행차는 유람이 아니다. 어찌 매를 바치는가.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곡식을 제때에 수확하도록 명하다. 정부에 명하였다. 대풍이 있은 뒤 남겨놓은 곡식이 없는가 염려했더니 이제 친히 이를 봄에 다 손상함이 이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하늘이 이 백성을 모두 죽게 하지 아니하심이나 만일 또 풍제가 있게 되면 백성들의 식량이 더욱 어려우니 마땅히 백성으로 하여금 제때에 수확하게 하라.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안 왕후의 발인. 정안 왕후의 이거가 발인하였다. 이거가 반송정에 이르니 임금이 성에 올라 바라보며 탄식하였다. 임금이 상황의 이 어소로 나아가 진위하고 드디어 경회루로 거둥하였다가 돌아왔다. 상여를 말한다. 이거.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6일 무 첫 번째 기사. 김과가 사운씨를 바치니 쌀 10석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6일 무오 두 번째 기사. 대우군 박윤충 훈련관 판관 반영을 각각 동북면과 풍해도에 보내 채은하게 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6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제안으로 제서유의조와 위령조의 새 책을 개정하다. 정부에서 상지를 받들어 의논하여 아뢰었다. 율문에서 제세유의조가 있고 위령조가 있는데 봉행하는 자가 간혹 분변하지 못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반포한 유지와 교지를 폐하여 두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제세유의를 논하고 교지의 뜻을 실착하는 자는 각각 3등을 감하되 무릇 대소 아문에서 수규한 조령을 봉행하지 못한 자는 위령으로 논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원단을 샀도록 명하다. 예조의 아렘을 따름이었다. 원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 한강 서동에 있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관 김상직에게 충주 사고의 책을 바치도록 명하다. 소아 소시 병원 후론 대광 익회옥편 귀곡자 오장육부도 신조보 동비요 광제방 진랑중
양명시, 신농본초도, 본초요괄, 오음지장도, 광운, 경전석문, 국어, 이아, 백호통, 유향, 설원, 산해경, 왕숙화, 맥결구의 변오, 전전록, 황제소문, 무성왕 묘찬, 병료, 전후한 저명론, 개원필경, 전한서, 후한서, 문수, 문선, 고려, 역대사적, 신당서, 신비집, 책부원귀 등의 책이었다. 또 명하였다. 신비집은 펴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하에 올리라. 임금이 그 책을 보고 말하기에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개탄하고 불경한 설이 들어있다. 하고 대언 유산울에게 명하여 이를 불사르게 하고 그 나머지는 춘추관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달이 남두의 괴성을 범하다. 길이가 일자 남짓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한 왕후를 후릉에 장사 지내다. 능은 해풍군 백마산 동쪽 기슭에 있는데 흙을 올리자 즉시 역도에게 명하여 대장 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놓아 보내니 곡식을 거두게 함이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전 함주 목사 최식에게 고신을 주도록 명하다. 최식은 동북면 이모의 난에 참여했던 자이다. 1402년 이모년의 안변부사 조사이가 일으킨 반란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시무를 종묘에 천신하도록 명하다. 2월에는 얼음, 3월에는 고사리, 4월에는 송어, 5월에는 보리, 죽순, 앵도 외에 살구, 6월에는 능금, 가지, 동과, 7월에는 서직, 조, 8월에는 연어, 벼, 밤, 9월에는 기러기, 대추, 배, 10월에는 감귤, 11월에는 고니, 12월에는 물고기, 토끼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8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고 순덕 후 이진이의 처에게 쌀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달이 남두의 괴성을 범하다 일척 남짓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답의 손실을 살피기 위해 경차관을 제도에 보내다. 임금이 경계하였다. 내가 들으니 경찰관이 그 경내에 들어가면 반드시 먼저 전년의 실전의 수를 상고하여 전가하고자 힘쓴다니 어찌 내가 나누어 보낸 뜻이겠는가. 너희들은 해의 풍흉에 따라 공정히 처리토록 하라.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외선 17척이 경상도 부산포에 와 있어 대우건 전흥을 보내다.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외선 17척이 도내의 양주 부산포에 내박하고 있는데 비록 흥리를 구실을 삼으나 그 모양이 두렵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전흥을 보내어 이를 살피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안 왕후의 신주를 혼전에 봉안하다. 신주가 해풍군으로부터 이르니 각사에서 한 명씩 성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곡식이 모두 손상되었다고 거짓 보고한 풍해도의 관찰사 경력 수령을 논제하다. 승정원 주서 김자 환관 노희봉을 풍해도에 보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풍해도 각 고을에서 풍으로 곡식이 상한 형편을 실제로 보고하지 않아서 종잡기가 어렵다 하고 곧
김자 등을 보내어 그도 관찰사의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살피게 하였다. 만일 부실한 자가 있게 되면 즉시 서울로 나송하라. 내 마땅히 그 연구를 묻겠다. 이 도의 관찰사 보고가 가장 뒤지고 또 그 풍손된 수가 타도에 비해 무거운 까닭이었다. 김자 등이 돌아와 말하기를 노는 모두 충실하나 간혹 10분의 1, 2가 손실되고 밭은 10분의 1, 2에서 혹은 10분의 3, 4까지 손실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정부에 전지하였다. 관찰사 경력 수령이 다 손상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실로 나를 속임이니 마땅히 모두 죄주도록 하라. 태종실록 24군 태종 12년 8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진안군 이방우의 처 지씨에게 미두 15석과 주과를 하사하다. 태종실록 24군 태종 12년 8월 1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충문을 잘못 쓴 교석 정자 김상정을 순금사에 가두다. 김상정이 역삭이 되어 신덕왕후의 제무에는 국왕과 성을 쓰고 정안왕후의 제문에는 단지 국왕만 썼으므로 주상께서 이를 보고 일정하지 못하다 하여 이 같은 명이 있었다. 역삭은 나라의 제사에 사용하는 충문을 쓰는 관원인데 교석은 정자가 이를 맡아 보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1일 개회 첫 번째 기사 권원릉에 나가서 추석제를 행하다. 돌아오는 길에 송계원에 이르니 정부에서 술을 바쳤다. 드디어 매사냥을 살고지 교회에서 구경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생원 이수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다. 처음에 성정원에 명하기를 내가 마음이 순후하고 학문에 미접한 자를 얻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겠다 하고 곧 성균 대사성 유백순을 불러 묻기를 관생 중 경사에 통한 사람으로 누가 있는가 하니 유백순이 이수가 있습니다. 함으로 즉시 명하여 부르게 했는데 이때 이수가 수원으로부터 왔다. 임금이 말하였다. 듣건대 그대에게 학행이 있다 하니 마땅히 두 대군을 가르치되 게을리하지 말 것이다. 경세에서 의심나는 곳은 나도 질문하겠다. 이수는 학문이 정상하고 친밀하며 뜻과 행실이 있었다. 병자난의 생원시에 제1인으로 합격하였지만 여러 번 과거에 응하여 합격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춘추관의 의학서적들을 내 약방에 보관하게 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안왕후 칠죄 때문에 상왕이 개경사에 묵다가 돌아오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호조참이 오진에게 약주를 내려주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연향에 양을 쓰지 않도록 명하다. 양을 기름은 본래 희생을 위한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나가 추석제를 행하다. 우사간 대부 현맹인이 대축이 되어 축을 읽어 가다가 신이 왕태우에 이르러 왕자로서 규제를 떼었고 또 끙끙거리며 읽지를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축을 이같이 읽으니 성과 경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성정원에 명하였다. 검으로는 축문을 작게 쓰지 말고 주묵으로 귀절에 점을 찍게 하라.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황을 받들고 봉궁 수각에서 술자리를 마련하다. 날이 저물고 술이 거나하자 임금이 일어나서 춤추며 대원들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빨리 파하고자 하지 않으면 내 즐거움에 빠져서가 아니라 우리 상황은 고금에 만나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도덕은 없고 다만 마음에 내외가 없을 뿐이다. 송태조의 말이 통감에 실린 것을 그대들은 보았는가? 좌부대원 항상득이
하게 대답하기를 신등도 내외가 없습니다 한 임금이 그렇다면 군신이 서로 잘 만났다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얼마 있다가 상황이 대비의 궁서로 슬픔이 일어나 황궁하니 임금이 권하여 만류하지 못하였다. 소리는 급한 모양이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사에 갔다가 돌아오다 죽은 판사역 원사 이자영의 부의를 하사하다. 이자영은 초복, 제복의 역환하는 일 때문에 경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평부의 요성현에 이르러 병으로 죽었으니 임금이 이를 불쌍히 여겨 부의로 미두와 종이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불효의 죄로 전사직방 박욱을 전옥에 가두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거기 듣건대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하는 까닭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는데 예로부터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으니 불효하고도 충성한 자는 아직 있지 아니합니다. 박욱의 아비 박계승은 나이가 70이 지나 요원에 좌죄하여 계림에 갇힌 지가 3개월이 되었으나 박욱은 아무 일 없는 듯이 벼슬에 종사하면서 마침내 가보지 아니하니 사람의 자식이 아닌지라 어찌 임금을 섬기는 충성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유사의 내래 율문에 의하여 과제함으로써 강상을 바르고 풍속을 뜨겁게 하소서. 상소를 유중하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박욱은 이숙번의 문인으로 이숙번의 추천에 의하여 이 직책을 제수받았었다. 그 뒤에 자사간 이육이 진언하였다. 박욱은 그 아비 박계승이 지난 4월 초에 계림에 갇혔으나 6월이 되었어도 완견하지 못했으니 심히 인자된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소하여 죄를 청했으나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인즉 그렇듯 하나 이 같은 일들은 헌사의 책임이니 마땅히 이문하여 탄핵하게 하라 하고 명하여 김여지에게 즉시 그 소를 돌려보내니 헌부에서 상소하였다. 박욱의 아비 박계생은 경상도 영해부에 살면서 부도한 말을 찌꺼리다가 금년 4월 초 8일부터 6월 초 9일까지 계림의 옥중에 구속되었는데 박욱으로서는 달려가 봄이 옳았을 터인데도 듣고도 가지 아니하였으니 특히 자식된 정리가 없음이라 어찌 전하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그 죄를 국문함으로써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명하여 형조에 내려 전옥에 가두게 하였다. 박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의 아비 박계승이 신에게 편지를 붙여 말하기를 내가 죄 아닌 것으로서 옥에 갇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 너가 나를 와서 보는 것이 그대로 벼슬아 살면서 구원함과 같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가지 않은 한 것은 아비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였다. 이것도 또한 인정에 따뜻한 것이니 마땅히 거론하지 말게 하라. 처음에 박욱이 상의원의 누락 노비 40명을 진고하였는데 그간에 강금이란 자가 이를 원망하고 무고하였었다. 박계승이 이르기를 그일에 금승이나 2번 나타났으니 이것은 천문이 열린 것입니다. 내 아들 박욱이 어쩌면 왕위를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도 도관찰사가 구집하여 아랜 것이었다. 박욱은 초래에서 일어나 을육가에 등재하여 배우 황숙성의 집에 교우하였는데 사람됨이 조금 재주가 있어 재주를 믿고 행동을 망령되게 한 까닭에 사림에서 그를 천하게 여겼었다. 초래는 황폐한 땅이고 교우는 기후를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안열 고부 김제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칠성군 윤저의 졸기 마성군 서익의 졸기. 임금이 슬퍼하여 3일 동안 철저하고 윤조에게는 미두 50석과 종이 100권을 서익에게는 미두 30권과 종이 100권을 부의로 내려주었다. 윤조의 구명은 윤방경이며
칠원의 세가로서 외식하기를 일삼지 아니하고 속이 차고 정직하였다. 임금을 잠저 때부터 섬기어 특히 후한 대우를 받아 드디어 좌명공신이 되어 지위가 찬성사에 이르렀고 자주 익사를 가지고 분간하여 비익됨이 많았으며 그가 이조판서가 되었으는 한 사람도 망령되게 청가하지 아니하였다. 서익은 항우에서 일어나 창과 방패를 잘 썼으므로 좌명공신의 반역에 참여하였다. 윤조에게 시호를 내려 정경이라 하고 중간을 보내어 치제하였으며 서익의 시호는 장량이라 하였다. 외식은 면치레이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도성안에 배꽃이 피다. 완산부에는 배, 살구, 괴, 오얏, 앵두, 능금 등의 꽃이 활짝 피었다. 괴는 회나무를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양홍달 양홍적에게 별사전과 원종공신전을 지급하다. 명하여 금교 한성륜 양홍달에게 별사전은 43개를 금교 공조참이 양홍적에게 원종공신전 45개과 별사전 20개를 환급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완산의 자제패를 혁파하다. 이보다 앞서 완산은 선원이 시작한 곳이라 하여 특별히 자제패를 두었으니 이때 이르러 이를 혁파하고 재주 있는 자를 선택하여 시군에 분속하였다. 자제패는 지방 토의 자제를 모아서 따로 설치한 패 부방을 두었는데 여러 가지 특전이 베풀어졌다. 선원은 왕가의 선조이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매사냥의 금지를 강화하게 하다. 응자의 금법을 거듭 엄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배를 잘 관리하지 않은 충청도 대산 만호 박의손을 논제하다. 노상이 아뢰기를 박의손이 영솔하고 있는 중 대선이 썩어서 못쓰게 되었는데도 수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성승린, 하윤, 유정현, 정혁, 허주, 윤향에게 세 관직을 제수하다. 성승린으로 영의정부사를, 하윤으로 좌정승을, 유정현으로 이조판서를, 정혁으로 사원부 대사헌을, 허주로 한성윤을, 윤향으로 참지의정부사를, 민약손으로 풍해도 도관차사를 삼고 전감사, 맹사성, 경력조혼 및 황주, 판관, 김대헌 등 10군의 수령은 곡식이 손상된 상황을 망보한 이유로 모두 면직시켰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 이호소에 나가 술자리를 베풀다. 밤에 황궁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신덕 왕후의 기신의 대안문을 가지고 제재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을에 경전 통해속과 장자 문집을 상고하건대 기일에 서모와 수를 위해서는 한결같이 불육한다 하였으니 신덕 왕후의 기신에는 이제부터 삼품관으로 하여금 대압한 제문과 소문을 가지고 제재를 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압문은 임금 대신 삼품관 이상이 대신 서압한 제문 대개 서모나 형수나 개수인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을 썼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이천우와 이숙번을 광주에 보내어 수료팔 곳을 살피게 하다. 광주에서 수료팔 땅을 보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명하였다. 내가 강무하기 전에 근교로 나간 것이
서너 차례나 되니 이번 가을에 유전의 간함이 있을까 두렵다. 올해 궁중의 거처함에 기체가 인우를 하여 명일에는 동교에 나가고자 하는데 만일 패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대가는 말로 아래고 번거롭게 상소하지 말라. 승정원에서 즉시 대간에 전지하였다. 또 건우한에게 명하였다. 광주의 사냥터에서 밭가는 것과 벌목함을 금함이 옳겠다. 인울은 기운이 막혀 가슴이 답답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겸대사승에게 성균관에서 더욱 열심히 강학할 것을 명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거이의 졸기 이거이가 진주에서 죽으니 부의로 미두 30석과 종이 100권을 내려주고 또 관각을까지 내려주었다. 또 충청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취재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5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원단 제도를 올리다. 임금이 말하였다. 제후로서 천지의 제사함은 예가 아니다. 이것은 특히 전조에서 참용하던 것을 연습하여 아직 고치지 못한 것뿐이니 마땅히 역대의 예문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내가 제문에 앞인할 때마다 중심에 의심이 있었으니 어찌 감흥이 있겠는가. 또 어쩌다가 가물 때 우사에 기도했으니 일찍이 비를 얻지는 못하였다. 우사는 음력 4월 상순에 구망씨, 충룡씨, 후토씨, 욕수씨, 현명씨, 후직씨에게 지내던 제사고 우사단은 동대문 밖에 있었고 세종실록에 올해의 길래의시 우사 1을 참조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갱미로 주었던 녹봉을 종미로 주게 하다. 임금이 정밀하게 깎는 패단을 염려하여 종미로 넉넉하게 주게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이 정사 보는 결에 입시하지 못하게 하다. 지신사 김여지가 사관으로 하여금 청정하는 곁에 입시하기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이보다 앞서 사관들이 실차한 까닭을 두루 들어서 유시했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일본 전평전의 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6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동서양계의 전지를 타량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동서양계의 전지를 타량하기를 청했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동북 서북면의 군량수가 적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강원 풍해도의 북은 양계 각권의 전세는 전례에 의하여 수납하게 하고 또 양계의 전지도 타량할 것은 이미 내린 수교대로 하소서. 또 평양 성자의 필요하지 않은 곳을 금년 가을과 명년 봄에 다시 쌓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7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대언에게 각각 말 한 필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중국 역대의 사적을 상고하여 원단 쌓는 일을 파하도록 명하다. 예조와 성승인 하윤 성상군 이직이 원단의 제사를 의논하여 아뢰었다. 진나라 사람들은 백제를 제사하는데 진나라는 서방에 있어서 백제는 그 주기인 까닭에 이를 제사합니다. 우리 동방에서는 단지 주기인 청제만 제사함이 가합니다. 주상이 말하였다. 어찌 육천이 있겠는가. 예법은 제사할 만하면 제사하는 것이다. 호천 상제가 불가하다면 청제만 어떻게 제사하겠는가. 만약 가뭄의 재앙이 내 몸에
있어서 골실되었다면 어찌 하늘에 제사하는 것과 관계가 있겠는가. 내가 저기한 일에 청후를 빌었으나 얻지 못했으니 이것은 비록 나의 정성된 마음에 넉넉히 하늘에 이르지 못함이라 하겠지만 하늘은 반드시 예절이 아닌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예조에서 상서하였다. 신등이 삼가 얘기를 고찰하건대 공자가 말하기를 노나라의 교체는 예가 아니니 주공의 그것이 쇠하였도다 하였고 춘추 호시전에 말하기를 서인이 오사를 제사할 수 없음가 대부가 사직을 제사할 수 없음가 제후가 천지를 제사할 수 없음은 고의로 등최를 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바꿀 수 없는 정리인 것이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원단의 제사를 혁파하심으로써 만세의 법을 바로잡게 하소서. 곧 이를 파하여 명하였다. 육천은 하늘의 총칭인데 후환 정현의 주장으로서 상제를 비롯하여 청제, 적제, 황제, 백제, 흑제가를 가리키고 하늘 곧 상제의 지시에 따라 오제가 곧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과 봄, 여름, 토용, 가을, 겨울, 겨울과 동남, 중서, 북을 다스리는데 청제는 봄과 동방을 다스리는 목신이고 적제는 여름과 남방을 다스리는 화신이고 황제는 토용과 중앙을 다스리는 토신이고 백제는 가을과 서방을 다스리는 금신이고 흑제는 겨울과 북방을 다스리는 수신이다. 청우는 청천과 우천이고 교체는 들에서 하늘의 제사함이고 춘추 호시전은 송나라 호언국이 지은 책인데 춘추 3전 외에 전을 세워 오로지 의논을 주장하던 것이다. 일명 호시춘추라고 했고 오사는 구망, 욕수, 축융, 현명, 후토에게 제사 지내던 것을 말하고 등최는 등차를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8일 경진 두번째 기사 금교 참지문화부사 김인기가 졸하니 이에 따라 부의를 내리다. 정부에서 미두 40석을 내주도록 개청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예가 있는 일이니 검으로는 아뢰지 말라. 시행하라.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미곡의 육로 운반을 명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전라도 미곡의 육전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상서하였다. 충청도 각관의 전조는 전객으로 하여금 수송하되 내포 금천에 이르게 하고 전라도 완산의 영내 동북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청주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완산 서남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공주 홍주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남은 순천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동북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나주 광주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서남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되 경상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차례대로 전수하면 노정이 모두 3일 동안의 거리에 불과하고 왕복하는 데 머무는 것이 모두 10일에 불과하게 되어 전객이 직접 수납하는 배단을 일거에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전객은 전후의 소작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8일 경진 네번째 기사 대사원 정력이 박만 임술래 조수나 조영무 맹사성 조혼 등을 논죄하다. 대사원 정력 등이 상소하였다. 그 하나는 이러하였다. 상벌은 나라의 대전이니 반드시 그 공과 죄가 합당한 뒤에야 사람들의 마음이 달아오고 악한 짓을 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역신 박만 임순례 등은 법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이들이오나 고작의 목숨을 보전하여 주군으로 횡행하기를 일반 사람과 다름없음이 거의 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전하가 호생하는 의지심이오나 진시로 신상필벌의 영전에 어긋나는 것이라 중의 신민들이 결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대관에서 일찍이 법에 의거하기를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아직껏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반나절로 분하고 한스러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으므로 거기 성명을 위하여 유감되게 여기옵니다. 전하께서는 이 사민의 구명을 어찌 아끼시어 천만세의 법을 잊으러 어찌게 합니까? 만약에 말씀하시기를 별난이 불의에 나서 어쩔 수 없었다 한다면 그들의 하풍을 쫓다가 벌을 받는 자가 많을 것이니 바로 같은 죄상의 벌은 다름이라 공도가 행해지지 못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해가 오래되고 이미 결정된 일이라 한다면 때에 고금이 없으며 몸의 생사에 관계없이 법에 안찰하여 반드시 벌한다는 뜻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1월의 지명을 돌리시고 춘추의 대의를 결단하시어 특별히 유엄을 내리시와 역신 박만 임순례 조수나 등을 법으로 처치함으로써 전장에 명시하여 신민의 소망을 쾌하게 하시고 만세의 법을 들이우게 하소서. 그 하나는 이러하였다. 사직을 위하여 간악함을 제거함은 대신의 직책입니다. 역신 박만은 오나라 신민의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우정성 조용무는 그때에 원훈 대신으로 법을 안찰하여 죄를 의논하였으니 밝게 강상을 바룸으로써 죄를 청했음이 마땅한데 그 죄를 바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아들 박진은을 사유로 삼아 혼인을 맺고 좋아 지내며 박진은에게 관직을 주되 일찍이 기탄 없이 하였으니 어찌 사직에서 간악한 자를 제거하는 뜻이겠습니까? 전에 말하기를 군분의 원수를 만홀하는 것은 바로 그 군부를 불경함이니 군부를 불경하는 것은 인신의 죄이다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용무의 불경한 죄를 가지고서 강상을 바로잡게 하소서. 그 하나는 이러하였다. 감사와 수령은 근심을 나누고 백성에게 가깝게 때문에 두루 묻고 널리 방문하여 상덕을 펴고 하정을 상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할 내에서 만일 풍우와 재앙과 상서가 있게 되면 마땅히 조심하여 자기를 책하고 몸소 다품하여 실질대로 아래여 성상을 보좌함으로써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정사를 하게 함이 가한데 이제 풍에도 감사와 수령은 이것을 몸받지 아니하고 바로 전달 17일에 풍으로 인하여 손상한 곡식을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여 전하가 경구하여 특별히 중사와 승정원 주소를 보내어 복검하게 하여 아랜 바의 손실과 모순이 너무나 심하니 그들이 몸소 다품하지 아니하고 몽롱하게 신문함이 명백합니다. 전하가 특별히 너그러운 언저를 조차 단지 직사만을 파하셨으나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풍의 재앙과 상서는 국가의 큰 일이라 아뢰기를 실지로 아니함은 국가 신하의 큰 죄입니다. 수령이 이미 친히 보지 아니하고 감사도 획실하지 아니하여 상하가 같이 통하였으니 다시 근심을 나누고 위임한 뜻이 없음이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맹사성 조훈과 제군의 수령들을 율에 의하여 시행함으로써 정성스럽지 못함을 징계하소서. 계본을 유증하였다. 일기는 12년을 이끌고 구명은 신명이고 만홀은 한만하고 소홀함이고 복금은 다시 검정함을 말한다. 태종치록 24권 태종 12년 8월 28일 경진 5번째 기사 종친과 대신의 국장 경례를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본조의 의계의 대신과 종실 공신의 경례를 상고하건대 피차에 갖지 아니하여 준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조와 의례 상정소위에서 상정한 것은 제내대군 정일품 1등 공신으로 상등을 삼고 제내제군 종일품 2등 공신으로 중등을 삼되 만약 정일품을 거쳤다면 관품을 쓰며 원륜, 정륜, 실, 정이품과 금교정성을 지낸 자가 3등 공신으로 하등을 삼되 만약 정종 1품을 거쳤다면 관품을 쓰게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본조는 예조이고 제내대군은 종친 가운데 임금의 아들 임금의 친형제로서 대군에 봉해진 자를 말하고 제내제군은 종친 가운데 임금의 빈익의 아들 임금의 친형제의 적자로서 군에게 보내진 자들을 말한다. 금교정선 고려말 조선초 정원 이상으로 벼슬자를 임시 늘리거나 공사를 맡기지 않고 이름만 가지게 할 때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던 칭호고 실직이 아니고 허직인데 녹봉은 실직과 같이 지급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서국면 도순문사 임정에게 좋은 매를 바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9일 심사 세 번째 기사 금교 문화 찬성사 진을세의 줄기 3일 동안 철저하고 사죄하였으며 시호를 내리 양간이라 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29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상주 선주 등 7주에서 황충이 일어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은에게 각각 활을 한 장씩 하사하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3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왕에게 문안하다. 이효소에 나아가 문안하였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3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한왕후 혼전 제례를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정한왕후의 혼전 제례 이혼대 혼전은 사시의 대제 이혼이 바라건대 유명일 별제례를 에 의하여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